안녕하세요. 제어조교입니다. 정말 바쁘네요. 제가 내일은 영광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 e모빌리티 센터로 출장을 가서 오늘 영상을 만드는데요. 그 김에 제가 한자연과 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BS입니다. 안티-락 브레이킹 시스템. 이 친구 진짜 간단해 보이는데요. 정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ABS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이 미끄러운 노면에서 브레이크를 쭉 밟아요. 그러면 브레이크의 힘 때문에 바퀴는 멈추는데 미끄럽기 때문에 차는 안 멈추는 거예요. 차는 계속 미끄러지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퀴는 멈췄으니까 또 조향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퀴 잠김을 막으려는 게 일단 최초의 목표고요. 더 나아가서 노면에 따라 최대 정지 마찰력을 만들기 위해 제어를 하고 가장 짧은 제동거리와 제동 시간을 얻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즉 최고의 브레이킹 퍼포먼스를 얻는 게 목표예요. 말로만 들으면 정말 간단하죠. 이게 이제 ECU 모델이고요. 여기서 이제 유압을 저희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달려 있고요.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 브레이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어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전체적인 차량의 그 제동을 알기 위해서는 차량의 종방향 동력학을 알아야겠죠. 간단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차량이 있고요. 여기다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동력학을 유도해 줍니다. 종방향 속도는 4개의 바퀴 마찰력, 4개의 바퀴 마찰력의 합과 마이너스 CVX는 그거예요. 바람의 반발력, 공기저항이죠. 공기저항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정이 기울기가 없는, 경사가 없는 도로에서 해요. 여기 또 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퀴의 동력학은 또 간단합니다. 바퀴 동력학은 요 바퀴가 돌아가는데 바퀴에 걸리는 토크 뭐가 있을까요? 여기 마찰력, 도로와 사이에 마찰력 있죠? 이 마찰력에 반지름 곱해주고요. 우리 제동 토크 있겠죠? 제동 토크 해주면 이게 바로 그 차량 바퀴의 동력학입니다. 동력학 전체적인 유도가 끝났고요. 이 동력학 형태 자체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저번 시간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그 표현입니다. 근데 이 동력학 자체가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먼저 이 M 같은 친구, 질량이죠. 질량은 탑승자 수라든지 트렁크에 짐을 얼마나 실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돼요. 공기저항 개수도 사실 알기 쉽지 않죠. 그리고 REFF라고 있는데요. 이건 R Radius Effective, 그러니까 유효 동반경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이 차가 있으면 얘가 눌리잖아요. 바퀴가. 그래서 이 눌린 것까지 고려된 이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리고 이 마찰력이라는 친구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원래 마찰력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죠?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항력이죠. 여기도 똑같아요. 뮤라는 마찰 개수가 있고요. FZ라는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이 FZ 수직항력은 앞바퀴와 뒷바퀴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브레이크를 경험해 보셨다면 브레이크 찍 밟으면 앞으로 쭉 쏠리죠. 앞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무게의 쏠림 때문에 FZ가 달라지게 되게 수직항력이 앞바퀴 뒷바퀴의 이 다른 무게중심이 고려된 FZ 수식이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이 마찰 개수, 이 친구가 아주 그냥 골 때리죠. 이 친구 이름은 타이어 로드 프릭션 코에피션트인데요. 타이어 노면 마찰 개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게 람다에 대한 함수예요. 그럼 이 람다가 뭐냐? 람다는 차량이 미끄러지고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바퀴 속도와 무게 중심에서 차량 속도 차의 비죠. 이게 또 문제가 뭐냐? 무게 중심에서 차량 속도를 몰라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계기판의 속도는 바퀴의 속도에서 좀 보정치가 있는 정도예요. 이 무게 중심에서의 정확한 차속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걸 추정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연구 과제예요. 그리고 논문들도 되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타이어 노면 마찰 개수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추정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연구 과제예요. 굉장히 논문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이 타이어 노면 마찰 개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짜잔, 이렇게 노면에 따라서 아예 다르게 생겼어요. 드라이 아스팔트, 웻 아스팔트, 드라이 콘크리트, 스노우, 아이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겼죠.
근데 자, 저희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최대 정지 마찰력을 얻어야 되고 최대가 되려면 이 마찰 개수가 피크인 값이 좋겠죠? 그래서 이 마찰 개수가 피크인 값이 되도록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X축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X축이 슬립 레이시오죠. 슬립이 이 피크가 되도록 제어를 하는 게 제어 컨셉이에요. 슬립이 피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슬립을 제어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로 하면 도로 노면이 뭔지 알아요. 이거 중에 딱 판단했어요. 도로 노면을 판단하고 피크가 최대가 되는 점 알죠? 계산을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지령을 내보내줘요. 그 다음 이 지령이 되도록 슬립까지 제어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년 전에. 자, 일단 이 타이어 노면 마찰 개수를 모릅니다. 이 노면을 알아야 돼요. 노면은 뭐 사람이야 눈으로 보면 알지. 차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미끄러운 노면인지 뭐 콘크리트인지. 게다가 이 ABS 모듈은 센서를 휠속밖에 받지 못해요. ABS 모듈은. 뭐 ESC 같은 경우는 유압 센서도 있고 뭐 좋은 차량 같은 경우는 G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좋은데 이 간단한 ABS 모듈 자체는 그래요. 휠밖에 못 받아요. 휠 속도. 휠 속도만 가지고 자 어찌어찌 노면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노면을 판단해서 최적의 슬립 지령을 알아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럼 이 슬립 지령이 되도록 슬립을 제어해야 되잖아요. 슬립을 제어해야 되는데 슬립을 몰라요. 슬립이 센싱이 안 돼요. 슬립을 계산하려고 해도 차량의 절대 속도를 몰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를 해야 되는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라면을 샀는데 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돌겠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상한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력학의 파라메터도 계속 변하고 몰라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근데 ABS는 어떻게 지금 차들에 다들 달려있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다들 회사마다 극비 기술이고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깊게 이론 베이스로 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말로만 이 이론이 쉽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극한의 실험과 튜닝으로 안정도를 높이고 설계를 하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논문들은 진짜 많아요. 이런 것들의 해결 방법으로. 제가 보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제어 추정 이론을 기반으로 또는 데이터 기반으로 노면을 판단하고 슬립 지령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슬립을 알아야 되는데 슬립을 제어해야 되는데 슬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슬립을 직접 추정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IMU 센서나 GPS 같은 추가적인 센서들을 사용해서 속도를 보정해서 무게중심의 절대 속도를 알아내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리고 차량 동력학에 나온 파라미터들을 정확하지 않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제어 이론들이 많이 발달을 했고 요즘 최신의 제어 기법들은 사실 모델링의 파라미터 언설턴티나 익스터널 디스터번스를 처리하지 않으면 논문이 게재될 수 없어요. 그런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모든 곳에 있는 문제점이에요. 뭐든지 저희는 이 파라미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 파라미터들을 보상해주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이제 실제 차는 이제 이론 베이스보다는 극한의 실험과 튜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친구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이제 2년 동안 연구를 했고 그 연구를 한 바탕으로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제 이게 기존의 ABS인데요. 기존의 ABS 이제 열었다 닫았다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차량의 그 잠김만 막고 잠김만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이상적인 예제예요. 차량의 절대 속도도 안다고 가정을 했고요. 뭐 노면의 상태는 모르지만 이게 제어가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차량의 속도, 뭐 슬립 이런 정보 다 없이 이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저도 이제 어떤 알고리즘인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뮬레이션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게 차의 속도고 나머지들이 휠의 속도인데요. 차 속이 훨씬 빨리 멈추게 되죠. 이렇게 보면 뭐 사실 잘 몰라요. 동영상으로 한번 보죠. 동영상으로 보면 동영상을 키워서 동영상 안에서 동영상을 재생하네요. 이게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스플릿 뮤라고
차량의 왼쪽과 오른쪽의 도로 노면이 다른 거예요. 차량과 왼쪽과 오른쪽의 도로 노면에 다르면 당연히 미끄러지죠. 빙글빙글 돌게 돼요. 근데 이제 검정색이 기존의 ABS, 클래시컬 아주 이상적인 ABS고, 이제 이 핑크색이 제가 제안한 방법이에요. 보시면 핑크색이 검정색보다 더 빠르게 멈추고 제동 거리도 짧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상태, 이건 점프뮤라는 상태인데요. 점프뮤는 처음에 가던 도로 노면과 나중에 도로 노면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제한된 방법이고, 이게 이제 제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것도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한된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카심이라는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했고요. 그 툴 자체가 사실 저속에서 잘 맞지 않는 이슈가 있지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최소예요. 최소. 시뮬레이션은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검증이에요.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영상들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제어 이론과 조금 더 심화된 제어 이론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고, 논문을 리뷰 중이에요. 정말 2년 동안 어려운 과제였고, 이 시뮬레이션은 정말 최소한의 검증이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힐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힐스에서 성능 검증이 한번 되면 실차 실험까지 해보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즘 ABS는 뭐 추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보들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제작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아는 건 추정된 논문들도 사실 완벽하게 추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없이 만드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고요. 내일 한자연에 가는 김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어저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